전화 면접 조사만 대상으로 해서 비교합니다. 대표적인 한국 갤럽 전국 지표조사, 그리고 한국 리서치, 그리고 민주당 경향의 여론조사 꽃이죠. 이 네 군데를 기본으로 합니다. 5월 13일과 5월 20일 실시한 한국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무응답자 혹은 부동층이 정당 지지도의 경우는 10% 초반, 후보 지지도의 경우는 10%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경우에는 51%, 45%, 김문수는 29%, 36%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오르고 있지만 10%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일과 19일 조사한 전국 지표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역시 무응답층이 줄어들어서 대부분 선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김문수 후보가 약간 증가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정체되거나 약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10% 이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있습니다. 한국 리서치와 꽃 조사도 역시 부동층이 10% 이하로 줄어들고 있고요. 아, 15일과 20일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후보 지지도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36%에서 49%로 여기에는 늘어났네요. 전국 지표조사와 갤럽과 달리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31%에서 34%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약간 증가했습니다. 여론조사 꽃의 경우에는 19일의 경우에는 아, 이재명 후보가 그 51%, 23일에는 49%, 약간 감소 정체죠.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29.9%에 31%. 전반적으로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3, 4% 증가했다는 것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면서 김문수 후보는 약간 소폭 증가하는 형태,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정체되거나 약간 감소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10% 이상으로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갤럽 전국 지표, 한국 리서치 꽃, 그렇죠? 이러한 네 군데에서 각각 두 번 한, 즉 8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는 51%, 49%, 49%, 51%. 그래서 51%에서 49%가 5월 15일경입니다. 5월 20일 경우에는 45%, 46%, 49%, 49%죠. 약간 소폭 감소나 정체되고 있지만 그래도 최하 4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의 경우에는 5월 15일경에 29%, 27%, 31%, 30%. 그다음 5월 20일경에는 36%, 32%, 34%, 31%죠. 그래서 최대 36%고 최소 27%. 약간 증가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최대 36%, 이재명 후보는 최소 45%, 즉 8개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못해도 9% 이상 승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8개 여론조사 중에 김어준이 대표로 있는 꽃이죠. 비록
친민주당 경향이지만 딴 데는 표본이 1000명 정도인데 그냥 표본이 두 배입니다. 2000명이죠. 그래서 신뢰도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최대 31%,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최소 49%입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에도 어,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은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31에서 36%, 이재명의 경우에는 45에서 52%. 그래서 아,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이재명 후보는 아무리 못 얻어도 49%, 김문수는 많이 얻어도 36%. 그래서 약 10%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그 5월 20일이죠. 5월 20일 현재 어, 승리할 거다. 이렇게 압승은 아니지만 이제 무난하게 승리할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을 포함한 단일화를 보게 되면 단순 합계를 보면 어, 김문수 지지도가 약간 상승하면서 오차 범위죠. 오차 범위. 대부분은 이제 그 단순 단일화를 하더라도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약간 이기는 걸로 나타나는데 어, 몇 개 소수의 경우에는 단순 단일화를 할 경우 오차 범위는 약 1, 2%죠. 1, 2% 이내에서 단순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국민의힘이나 이준석이 단일화할 경우 이기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건 지지율을 단순히 합계한 거고요. 1대1 오차 범위 내죠. 1대1 오차 범위 내로 할 경우에는 이러한 단순 합계가 그대로 그래서 김문수나 이준석으로 단일화된다 하더라도 어, 단순 합계가 그대로 단일 후보로 가지는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더 많이 나오는데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된다 하더라도 최소 오차 범위 내죠. 약 7% 수준의 그 오차 범위 바깥에서 이재명 그 후보가 승리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무슨 수를 쓰더라도 7% 이상의 오차 범위 바깥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정당 지지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정당 지지도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먼저 그 한국 리서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리서치에 보게 되면 정당 지지도 5월 15일경이죠. 5월 15일경에 보면은 민주당이 39에서 41, 그죠? 그래서 약 어, 8% 차이로 민주당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0일 경우 보면은 민주당이 43에서 국민의힘이 33, 약 그 10% 정도로 민주당이 지지도가 많고요. 곳에서는 이제 더 많이 이 차이가 납니다. 곳에서는 이제 5월 19일 날 민주당이 51%, 국민의힘이 30%, 23일 날에는 이제 민주당이 49%, 국민의힘이 31%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지지도는 어떠한 경우를 보더라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5% 이상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2022년 대선이나 윤석열 정권 당시에 어,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일부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현재로서는 거의 오차 범위 바깥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당 지지도와 후보 지지도가 수렴하는, 그죠? 비슷해져 간다는 거죠. 결국 정당 지지도나 후보 지지도를 볼 때, 설사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7%에서 10%죠. 이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것이고, 단일화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로 간다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의 지지율은 어, 약 10%에서 한 15% 정도로 격차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여론조사의 성격을 보면 한국갤럽이죠. 한국갤럽의 경우에 어, 총 6천 명이 통화해서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답니다. 접촉률은 40%, 응답률은 10.4%가 되고요. 전국 지표 조사는 총 3천 명하고 통화했는데 응답률이 27.6%가 되겠습니다. 이제 꽃이죠. 꽃의 경우에는 훨씬 더 응답률과 그 표본이 훨씬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꽃의 경우에는 거의 그만 명이죠. 만 명 정도를 전화를 해서 그중에 약 18%도 20%죠. 그래서 2천 명이 답변한 걸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이제 추세를 보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5월 20일 현재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바깥에서 단일화를 하든 단일화를 하지 않든 간에 승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